안녕하세요. 디지털 편집 디자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감싸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텍스트 감싸기 명령을 적용하는 예제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에서 10주차 강의 자료를 다운받고 폴더를 만들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다 보면 글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파일이나 포토샵, 그림 등 사진이나 그림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글과 이미지를 따로따로 쓸 때도 있지만 글 중간에 이미지를 넣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글 위에 이미지를 위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 위에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 이미지 아래의 글들은 이미지에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 위에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글자들이 이미지를 피해서 배열되는 텍스트 감싸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카피 위에 말풍선을 위치해서 여백을 주고 헤드라인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그림도 본문 가운데에 파고들도록 배치해서 좀 더 재미있는 레이아웃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레이아웃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 열로 정리된 바디 카피 위에 하얀 여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헤드라인과 바디 카피를 위치하고 글자를 사용해서 비주얼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재미있는 레이아웃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텍스트 감싸기 명령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오브젝트의 형태 안에 바디 카피를 집어넣고 또 텍스트 프레임으로 이어지게 디자인을 해서 글자의 배치를 재미있게 함으로써 조금 더 재미있는 시선을 끄는 레이아웃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바디 카피를 곡선으로 구분해서 바디 카피의 흐름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글을 흘림으로써 시선을 더 끌 수 있는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텍스트 감싸기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감싸기는 글 상자 주변으로, 그림 상자 주변으로 글을 밀어내는 기능입니다. 또는 그림 주변으로 글이 따라 흐르도록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글 상자나 그림 상자를 선택하고 텍스트 감싸기를 실행하면 프레임 주변을 텍스트로 감싸거나 이미지 주변으로 글이 따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카피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마토 카피입니다. 이 토마토 카피를 갖고 기본적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4열의 그리드를 갖는 텍스트 상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창 메뉴에서 텍스트 감싸기 패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툴박스에서 원형 툴을 선택하고 정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정원을 그리고 원의 컬러를 배경 컬러는 화이트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원형 오브젝트는
텍스트 감싸기 옵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오브젝트의 뒤에 있는 카피는 오브젝트에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 카피들의 가운데에 원을 만들어서 원형의 여백을 만들고 그 위에 헤드라인을 얹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원형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감싸기에서 감싸기 모양의 첫 번째 텍스트 감싸기 없음, 이거는 텍스트 감싸기 없음은 말 그대로 감싸기 명령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거겠죠. 두 번째, 테두리 상자 감싸기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 상자 감싸기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프레임 모양을 따라 텍스트 감싸기 명령이 실행됩니다. 카피를 보면 토마토는 조리해 먹는다 에서 오브젝트를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카피가 프레임을 따라서 둘러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위쪽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테두리 상자 감싸기 옵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옵셋은 감싸기를 실행한 프레임의 간격을 조정합니다. 링크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0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피가 프레임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옵셋 값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링크가 걸린 상태로 옵셋 값을 조정해 봅니다. 5mm까지 조정해 보겠습니다. 색상을 파란색으로 한번 지정해 보죠. 두 번째에 있는 테두리 상자 감싸기는 사각형의 테두리를 말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각형, 글 상자가 되었던, 그림 상자가 되었던 이 사각형의 프레임을 따라서 둘러싸기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러싸기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옵셋 기능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개체 모양 감싸기 명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개체 모양 감싸기는 텍스트 감싸기, 테두리 상자 감싸기와는 다르죠. 테두리 상자는 말 그대로 테두리, 사각형의 테두리를 감싸면서 카피가 흐르는 것이고, 개체 감싸기는 원형, 이 개체의 모양은 원이죠. 원의 형태를 따라서 카피가 배열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옵셋 값도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옵셋 값이 테두리 상자 감싸기에서는 4군데가 나오지만 개체 모양 감싸기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동일한 값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옵션 값만 활성화됩니다. 2mm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용지 색깔로 바꿔보죠.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이 오브젝트를 어디로 위치를 하여도 오브젝트가 위치한 곳에서는 어떤 형태의 모양이 됐던 개체 모양을 따라서 텍스트가 흐를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넣겠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감싸기 명령을 실행한 오브젝트 위에 헤드라인을 올려놔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야채인가 과일인가? 텍스트를 올려놓겠습니다. 텍스트를 올려놨는데 글이 보이질 않습니다. 글 상자는 있는데 글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텍스트 감싸기 적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현재 원형 오브젝트는 텍스트 감싸기 명령이 적용이 되어 있죠.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헤드라인의 글 상자도 텍스트 밀어내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밀어내기 명령을 받지 않게 하려면 개체 메뉴에서 상자를 선택하고 개체 메뉴에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합니다. 또는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개체 메뉴에서 선택하는 것과 글 상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동일한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실행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 창에서 일반의 맨 밑에를 보시면 텍스트 감싸기 무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이제 이 글상자는 텍스트 감싸기의 밀어내기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헤드라인을 위로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견본에서 배경은 없음으로 하고 글자의 컬러는 화이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감싸기가 실행된 오브젝트는 축소를 하거나 확대를 해도 그 명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치를 바꾸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감싸기 무시를 실행한 헤드라인, 토마토는 야채인가 과일인가? 이 글상자 역시 텍스트 감싸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맨 앞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서 레이아웃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마카롱 잡지에서 활용했던 그림을 갖고 텍스트 감싸기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테두리 상자 감싸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옵셋 값을 링크를 걸어준 채로 조절해 줍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그림은 프레임이 사각형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굳이 개체 모양 감싸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테두리 상자 감싸기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셋 값은 2m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중간 부분에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한번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밑에 캡션을 넣고 싶습니다. 캡션을 달아보겠습니다.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마카롱은 달콤하다라고 한번 쳐보죠.
글씨를 좀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캡션을 마카롱 사진 밑에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카롱 사진 근처에만 가면은 글자가 밀려나죠. 왜 그럴까요? 역시 텍스트 감싸기 무시 명령을 적용시켜야 하겠죠. 글 상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에서 텍스트 감싸기 무시 명령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마카롱 그림 밑으로 위치를 해도 이 카피는 밀려나지 않습니다. 글씨의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글씨의 서체도 조금 더 볼드하게 눈에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붙이면서 그림을 선택하고 옵셋 값을 조금 조절합니다. 이번에는 링크를 해제합니다. 해제하고 밑에 부분만, 아래쪽만 텍스트 감싸기의 영역을 조금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넓혔죠? 캡션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캡션을 예쁘게 위치를 잘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0주차 강의 자료에서 다운받은 커피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도 역시 텍스트 감싸기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은 사각형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두 번째 테두리 상자 감싸기 명령을 실행하면 텍스트 감싸기의 모양이 사각형 프레임을 따라서 명령이 실행됩니다. 밀려나가죠. 마찬가지로 옵셋 값에서 옵셋 값을 조절해서 테두리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링크를 체크하고 위쪽,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을 줘봅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선택하고 세 번째 개체 모양 감싸기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텍스트 감싸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명령은 개체 모양 감싸기 명령입니다.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개체 모양 감싸기를 선택하면 테두리 상자 감싸기보다 다른 밑에 감싸기 옵션과 윤곽선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포토샵 파일입니다. 포토샵 PSD 파일입니다. 포토샵 파일은 개체 모양 감싸기를 실행한 후에 윤곽선 옵션에서 알파 채널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혹은 가장자리 감지를 지정해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윤곽선 옵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PSD 파일은 퀵 마스크로 작업을 했습니다. 포토샵에서 퀵 마스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윤곽선 옵션은 알파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옵셋 값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 툴로 그림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위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의 아웃라인을 따라서 카피가 흐를 수 있습니다. 옵셋 값을 조금 더 줘보죠. 만일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클리핑 마스크, 펜툴을 활용해서 펜툴로 클리핑 마스크를 클리핑 패스 작업을 해서 저장을 했다면 윤곽선 옵션은 알파 채널이 아니라 가장자리 감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가장자리 감지나 알파 채널이나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개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퀵 마스크 작업을 하셨다면은 알파 채널을, 클리핑 패스 작업을 하셨다면은 가장자리 감지나 혹은 포토샵 패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포토샵 패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퀵 마스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알파 채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감싸기 명령은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레이아웃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 번째 실행한 개체 모양 감싸기, 개체 모양 감싸기는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인데 오브젝트의 모양을 따라서 텍스트 감싸기가 적용되도록 할 때 사용합니다. 옵셋 값은 감싸기를 할 때 적용하는 간격, 그림의 아웃라인과 글자의 간격 사이를 조절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입력값이 높으면 감싸기가 프레임 밖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마이너스 값이 된다면 글자는 그림 안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감싸기 옵션은 감싸기를 할 때 어느 곳을 기준으로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감싸기 옵션에서 오른쪽 및 왼쪽 면 모두 선택했기 때문에 그림의 왼쪽, 오른쪽에 모두 글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일 오른쪽 면을 선택한다면 그림의 오른쪽으로만 글이 흐르게 됩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왼쪽 면을 선택한다면 그림의 왼쪽으로만 카피가 흐르게 됩니다. 오른쪽 및 왼쪽 면 모두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양쪽으로 글은 흐르게 되겠죠. 결국 감싸기 옵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오른쪽 및 왼쪽 면 모두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본 영역 방향과 제본 영역 반대는 여러분들이 편집을 진행할 때 단행본이나 어떤 소설책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제본 방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이나 왼쪽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일러스트 파일일 경우에 일러스트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일러스트 파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트리밍을 좀 하고 그림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텍스트 감싸기 명령을 적용시킬 때 세 번째 개체 모양 감싸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윤곽선 옵션을 클릭해서 가장자리 감지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옵셋 값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감싸기 옵션은 오른쪽과 왼쪽 면 모두를 선택합니다. 자, 윤곽선 옵션은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일러스트 파일은 윤곽선 옵션을 가장자리 감지로 선택하고 포토샵에서 퀵 마스크가 적용되었다면
알파 채널을 클리핑 패스 작업을 했다면 포토샵 패스나 가장자리 감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싸기를 실행한 그림에서 글씨가 하나씩 끊어질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경우겠죠. 다르게 나타나며 수학 전에 햇빛을 그리고 얼이 여기 가운데 있는데 굳이 여기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겠죠. 밑으로 내리고 싶다 했을 때는 그림을 선택하고 한 번 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윤곽선이 보이겠죠. 하얀색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하얀색 화살표를 선택해서 그림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얀색 화살표를 선택하고 포인터를 이동시켜서 그림의 윤곽선을 바깥으로 조금씩 밀어내 줍니다. 그러면 카피를 한 글자가 나와 있는 카피를 밑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네, 얼마나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 있던 얼자가 바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세하게 조절을 할 때는 그림을 선택하고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윤곽선이 보이죠. 이 윤곽선을 부분 선택 툴, 직접 선택 도구 하얀색 화살표를 선택해서 포인트를 클릭해서 이동해 줌으로써 글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작업에 임하게 되면 이런 작업도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될 겁니다. 감싸기한 글의 흐름은 직접 선택 툴로 포인트 위치를 조정해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글을 전체를 좀 축소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감싸기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 감싸기가 실행된 오브젝트 위에 그림이나 카피를 얹힐 때는 반드시 개체 메뉴, 텍스트 프레임 옵션 혹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트 감싸기 무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텍스트 감싸기 무시를 선택합니다. 이 부분을 늘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적용시킬 때 윤곽선 옵션, 알파 채널을 선택할 것인지, 가장자리 감지를 선택할 것인지, 포토샵 패스 등을 머릿속에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감싸기 명령에서 개체 건너뛰기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감싸기 패널의 네 번째 있는 옵션 명령입니다. 그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텍스트 감싸기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텍스트 감싸기 없음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현재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단으로 나뉘어진 카피 위로 그림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에다 놓죠. 자, 여기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령, 개체 건너뛰기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개체 건너뛰기 명령은 선택한 텍스트 감싸기 명령을 실행한 글 상자나 그림 상자의 왼쪽, 오른쪽 면에 텍스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때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모른다면 일일이 하나씩 글자를 엔터를 사용을 해서 줄 바꾸기를 하면서 글 상자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 하지만 텍스트 감싸기, 개체 건너뛰기 명령을 실행하면 선택한 개체의 좌우 쪽에 텍스트는 표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옵셋 값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왼쪽과 오른쪽은 카피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옵셋 값은 위와 아래쪽만 조절해 주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다음 단으로 이동입니다. 다음 단으로 이동은 이 옵션을 선택하면 텍스트가 다음 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선택한 글 상자 혹은 그림 상자의 밑에 있는 카피가 밑에 있는 카피부터 모두 다음 단으로, 지금은 세 번째 단에 있는 카피가 네 번째 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으로 이동 옵션입니다. 그림을 옮겨 봅니다. 두 번째 단으로 위치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감싸기 명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림 상자의 밑에 줄의 카피가 다음 단으로 이동합니다. 만일 그림을 맨 위로 위치하면 두 번째 단락의 모든 카피는 다음 단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 위치하면 첫 번째 단에 있는 카피가 모두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글 상자나 그림 상자의 밑에 있는 부분부터 다음 단으로 이동합니다. 만약에 그림을 조금 내린다면 위에 있는 카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카피부터 다음 단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단과 단 사이에 걸쳐 놨을 때도 똑같습니다. 같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네. 텍스트 감싸기 없음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을 하나 가져와서 한번 해보죠. 원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크게 하고, 현재는 텍스트 감싸기 명령이 실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세 번째 개체 모양 감싸기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전 옵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은 말 그대로 반전입니다. 텍스트 감싸기를 적용할 때 반대로 적용시키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체크하면 텍스트 감싸기가 프레임 안쪽으로 적용됩니다. 오브젝트 안쪽으로 텍스트가 흐르고 있죠. 가정에서 토마토를 저장할 때 카피가 오브젝트 안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령이긴 합니다만 간혹가다 레이아웃을 위해서, 재밌는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카피해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위치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반전 명령입니다. 반전 옵션을 체크하면은 텍스트는 반대로 감싸기를 한 프레임의 안쪽으로 카피가 흐릅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도형, 다각형이 되었던 원형이 되었던 이런 도형 안에 카피를 입력하고자 할 때 원을 만들고 이 안에 타이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 텍스트 감싸기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명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미있는 효과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원의 두께를 조금씩 줘보겠습니다. 1포인트씩 주도록 하죠. 명령을 해제하고 싶다면 이 오브젝트를 지워버리면 그만입니다. 오브젝트를 지워보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카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도 지워보겠습니다. 네. 어떤 모양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개체 모양 감싸기 명령을 실행한 후에 반전 명령을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텍스트 감싸기가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는 텍스트 감싸기가 적용된 프레임 위에 카피나 그림을 얹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텍스트 감싸기 무시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매번 이 명령을 실행하기가 귀찮다면 환경 설정에서 컴포지션 메뉴가 있습니다. 인디자인의 환경 설정에서 컴포지션 메뉴가 있습니다. 컴포지션을 선택하고 텍스트 감싸기 옵션에서 아래에 쌓인 텍스트에만 텍스트 감싸기 적용을 체크해 줍니다. 아래에 쌓인 텍스트에만 텍스트 감싸기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감싸기가 적용이 되었어도 감싸기를 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적용이 되었어도 이제는 밀려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매번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감싸기 무시 명령을 사용하기가 귀찮다, 힘들다 한다면 환경 설정에서 컴포지션 메뉴에 아래에 쌓인 텍스트에만 텍스트 감싸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 이 옵션을 늘 체크를 하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디자인에서 환경 설정을 텍스트 감싸기 체크를 해 주시고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마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는데 편리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텍스트 감싸기 옵션을 적용한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레이아웃을 하나 잡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의 자료에서 다운받은 여러분들이 카피와 비주얼을 활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은 잡지의 레이아웃을 잡아 보겠습니다.